자,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압력밥솥에서 수증기가 나오고 있는 장면, 그리고 증기기관차에서 이렇게 수증기가 나오면서 칙칙폭폭 달리는 장면이 함께 나옵니다. 이 둘 다 여기서 증기를 내뿜는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우리 일상 속에서도 주전자에 물을 끓일 때 그 주전자에 물이 끓으면서 주전자의 뚜껑이 들썩들썩 하는 걸 본 적이 있었을 텐데요. 그렇게 증기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데 그 증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제 산업 쪽에 발전기를 돌리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바꿨던 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산업혁명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18세기 후반, 즉 1700년대 후반에는 유럽에서 기계가 발명되고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늘고 경제와 사회 구조에 이에 맞춰 크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를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뒤에 혁명이라는 글자가 아무 때나 붙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온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은 유럽에서도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는데요. 영국은 일찍부터 정치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영국은 명예혁명이라는 그 정치적인 혁명을 통해 일찍부터 입헌군주제를 이렇게 확정한 그런 국가였거든요. 그리고 모직물 산업이 발달하면서 자본이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모직물 산업은 그 양털 있죠. 양털을 이렇게 그 실로 바꿔서 그걸로 옷을 짜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또 석탄과 철 등 지하 자원이 풍부하였는데요. 또한 인클로저 운동으로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들어서 노동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석탄과 철은 오늘날에도 산업에 주로 이용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석탄과 철이 풍부한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인클로저 운동은 영국에서 예전에 주인이 명확하지 않던 땅이 여러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주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개방된 토지에도 이제 명확하게 주인을 정하는, 즉 울타리를 쳐서 내 땅이다 이런 것들을 밝히는 운동을 인클로저, 즉 울타리치기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울타리가 쳐지는 바람에 원래 여기서 경작을 그냥 대대손손 경작을 하고 있던 농민들이 이제는 여기서 더 이상 경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서 자신들의 노동력을 팔아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 유휴 노동력, 남아있는 노동력이 많았기 때문에 공장으로 그들이 이제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클로저 운동이 큰 역할을 합니다. 즉, 도시의 노동력을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게다가 영국은 일찍부터 해외에 식민지를 건설해서 넓은 소비 시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즉, 영국에서 만들어낸 상품을 식민지에 팔 수가 있고, 그리고 식민지에서 저렴하게 원료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비 시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산업혁명은 면직물 공업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미 영국에서 모직물 산업이 발달해서 종류만 다를 뿐 그 옷을 짜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면화를 인도에서 싸게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싸게 가져온 면화를 가지고 그 면직물, 그 옷감을 만들게 되면서 이 면직물의 수요가 증가하며 실을 뽑는 방적기와 천을 짜는 방직기가 나란히 서로서로 발명이 되게 됩니다. 방적기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면 그 다음 방직기가 업그레이드 되고, 방직기가 업그레이드 되면 그 다음 방적기가 업그레이드 되는, 계속해서 기술의 혁신이 일어났었거든요. 특히 제임스 와트가 개량한 증기기관을 이 기계를 돌리는 동력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면직물은 전통적으로 간에 집에서 수공업으로 손으로 만들었던 형태에서 공장에서 기계로 대량 생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통과 통신 분야에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증기기관의 개량은 교통수단에도 큰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됐는데요. 영국의 스티븐스는 증기기관 차를 개발해서 각지의 철도가 부설됨에 따라 기존의 영국과 유럽의 모습은 이랬는데, 그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증기기관 차가 개발되면서 이렇게 각지가
그 철도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또한 미국의 풀턴은 증기선 배저, 증기선 운항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유선 전신과 전화가 발명되는 등 통신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기술 발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전신은 문자나 숫자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전파나 전류로 보내는 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고, 전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벨이 울리는 전화입니다. 이러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시장이 확대되고 교역량이 훨씬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산업혁명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긴 했지만 19세기에 들어서면 유럽 여러 나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산업혁명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었는데요. 프랑스는 섬유공업, 그 옷감을 짜는, 옷을 만드는 그런 섬유공업을 중심으로 산업화에 성공했고, 독일은 제철, 철을 만들고 이제 중화학, 조금 더 기술적인 것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산업화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유명한 외제차들 있죠.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독일산인 걸 통해서 아, 독일이 그쪽 분야에 굉장히 능통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요. 내전이 있었어요. 남북전쟁 이후로 빠르게 산업화를 이루었고요. 19세기 말에는 러시아와 일본이 국가 주도로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산업혁명기에 이렇게 방적기, 이렇게 실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이런 기계가 발명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